수험생 영상을 만들면서 저희가 전하고자 노력했던 건 고3이라는 기간이 힘들고 길게 느껴지지만 분명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보내온 2017년 한 해가 지나서 수능이 30일 앞으로 다가오고 또 저희에게도 수능이 어느덧 3년 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영상은 수험생을 위한 철부지스의 마지막 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둡고 불안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꼭 하고 싶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짧지 않습니다. 누워서 자기 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장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만 있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한 곳에 멈춰서 있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수험생들은 감정이 치우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슬프거나 화나는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나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의 수험생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쓰면서 또 제자리에 멈춰있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가 노력하면 뭐 어떤 등급이든 맞을 수 있고 또 너가 노력하면 어느 대학이든지 갈 수 있다는 말들이 주변에서 차고 넘치는데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모습이 단지 고등학교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유례없이 긍정적인 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명령과 처벌로 작동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성장을 지속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규율이 사람을 통제하던 자본주의 시스템의 생산성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돈이 더 안 벌렸다는 얘기죠. 우리도 누가 뭐 공부하라고 억지로 시키면 하기 싫은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이 사회는 타인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변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된 책 피로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성과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들어서는 또 나쁠 게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 긍정적이고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항상 도전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아져 있는 사회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성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맞이할 결말은 생각보다 비극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시작이 고등학교 과정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성과사회의 논리와 성과사회의 문제점을 똑같이 안고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취지는 좋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게 될 때 더 많은 성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 안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이 어쩌면 수험생들을 가장 악랄하고 교묘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너지기 전까지 자기 자신을 압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 공부를 할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의 우리를 생각을 합니다. 수시에 합격하고 아니면 또 원하던 과에서 전공책을 들고 새내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하면 못할 게 없어 보입니다. 서점에만 가도 수능 한 달 전에 성적을 얼마큼 올렸다, 전교 꼴찌가 서울대에 갔다, 이런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현실에서 매번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런 기적적인 성적 향상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기적적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은 우리 사회는 너가 노력을 한다면 아무것도 불가능할 게 없어 라고 어쩌면 강요하고 있는 사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며 치열한 경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에서의 경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쟁과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나 자신을 경쟁 상대로 만들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의 목표는 학생이 스스로 계획을 짜고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이상적인 상대는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남들과의 경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애가 성적이 어떻고 옆에 애가 대학을 원서를 어딜 썼고 이런 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남들과의 경쟁을 함과 동시에 나 자신과도 경쟁을 하라고 강요받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나 자신과의 경쟁이 어색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나 자신과 하는 경쟁에 더 큰 강조가 이뤄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겨야 할 건 남들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다 라는 말이 강조되듯이 과거에 비해 이 사회가 나 자신과의 경쟁을 계속 또 부추기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경쟁이 야기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경쟁은 끝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끝이 명확하지 못한 경쟁에서 우리가 어디서 멈춰야 할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라는 경쟁 상대와 우리는 평생 붙어 있으며 우리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아는 경쟁자와 24시간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기로 해놓고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남들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는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낀 우리는 다시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학대하면서 공부를 하게 압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은 쉬는 시간도 없고 쉽게 끝이 나기도 어렵습니다. 게다가 스스로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졌다는 느낌뿐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 성장했던 오늘의 나도 어제의 볼품없는 내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강도 높고 끝이 없는 경쟁의 사이클을 우리는 매일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주도학습 시스템은 효과적입니다. 자기주도학습뿐만 아니라 이 성과사회 전체가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무섭게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성과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는 남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동하고 또 자기 자신을 압박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 거부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거부감은 성과를 내는데 방해물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한테 명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거부감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착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이를 일컬어 책 피로사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자기 착취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착취하고 학대하며 매일 전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속할수록 자신이 피로해지고 피폐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벌이는 전쟁에서 승자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나 자신입니다. 가해자도 나 자신이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회 저편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요. 우리는 슬프고 화날 때 잠깐 멈춰서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색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사회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느릿느릿하고 계속 뒤를 바라보는 사색이 아니라 빨리빨리 앞으로 나아가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과정에서 만약 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계산만 존재한다면 그럼 우리는 기계랑 다른 게 뭘까요?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이 있다면 인간은 계산도 할 줄 알지만 또 사색을 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계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장과 발전의 끝에서 우리 개개인들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피로사회는 여기서 의문을 한 번 더 던집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끝이라는 걸 마주할 수 있는 세상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피로사회에서 이 사회는 완결되는 느낌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그것이 경제적으로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도전과 같은 말이 많은 이유는 이 사회에서 도전과 같은 긍정적인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수많은 성공 사례들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성장이 중시되는 만큼 우리는 휴식 앞에서 고민합니다. 우리 사회가 휴식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끝나고 공부가 끝나도 쉬는 게 옳은 것인지 고민합니다. 쉬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사회적인 생활이 합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성과사회 시스템은 자기주도 학습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이후에서는 취업과 자기개발에 덧쳐서 우리는 스스로를 계속 똑같이 압박을 하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설령 대학교 과정을 잘 마치고 취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자기를 착취하고 자기를 소진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그 비극, 어쩌면 필연적이기까지 한 이 성과사회의 끝은 우울증입니다. 피로사회는 우울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울증은 성과 주체가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을 때 발말한다. 경쟁은 그게 타인과 하는 것이든 나와 하는 것이든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로함의 끝에서, 성과사회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할 우울증은 모순적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된 성과사회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두 소진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재만 남은 장작 같습니다. 아무런 활기 없이 지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피로사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우울한 개인의 한탄은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 이상 할 수 있을 수 없다는 의식은 파괴적인 자책과 자학으로 이어진다. 이 사회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을 소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어쩌면 이 사회의 필연적인 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잘 참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에 유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는 결국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정말 밑바닥까지 태워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과사회는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오히려 개인 탓을 합니다. 뭐 너가 노력이 부족하다, 너가 고생을 안 해봤다, 뭐 너가 의지가 부족하다, 뭐 이 정도 고생 가지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사회 때문에 생긴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탓을 합니다. 네, 잔인하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의 바탕이 된 피로사회는 그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 상황에 대해 자각하고 분노할 것을 주장합니다. 물론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큰 발전이며 해결의 첫 걸음입니다. 그러나 미약합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자학하고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가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미 우리를 충분히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도전의 중요성이나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는 좀 더 괜찮고 좀 더 빠르고 어쩌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책에서 찾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항상 제가 1순위로 추천해드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책에 오늘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부지스였습니다.